천불교에 잘 알려진 우화가 있다. 한 남자가 들판을 건너다가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호랑이를 보았다. 그는 도망쳤지만 호랑이는 그를 따라잡아 벼랑가로 내몰았다. 벼랑 끝에 이르자 그는 절벽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목숨을 건질 가능성은 있었다. 절벽 중간쯤 나뭇가지 하나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 가지를 붙잡고 매달렸다.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니 이게 웬일인가. 절벽 아래에 또 다른 호랑이가 버티고 있지 않은가. 그때 산에는 왼쪽으로 1미터쯤 떨어진 곳에 작은 풀 하나가 돋아나 있는 것을 보았다. 빨갛게 익은 딸기가 한 알 매달려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다른 한 손을 한껏 뻗으면 딸기를 따서 입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딸기는 얼마나 달콤했을까. 우리는 모두 이런 공경에 빠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작년 여름에 트라피라드 산 북쪽 봉우리의 암벽을 절반쯤 올라갔을 때 그런 일을 당했다. 트라피라드 산 북쪽 사면에는 미끄러운 화강암 슬래브와 푸석푸석한 토삭층이 1.5km가량 이어져 있고 지붕처럼 가파른 경사지에 왜소한 가뭄이 나무와 자작나무가 군데군데 자라고 있다. 나는 어렸을 때 운동화를 신고 긴 바지를 입은 채 이 비탈을 오른 적이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나는 그보다 얼마 전인 초여름에 새약해져 휘청거리는 다리로 초코루아 산에 올랐는데 그때는 선반처럼 튀어나온 위쪽 암석층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벌써 2번이나 넘어져서 갈비뼈에 타박상을 입었고 양쪽 무릎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한쪽 팔꿈치가 펄프처럼 짓미겨져 있었다. 거기에 서서 골짜기 너머를 바라보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왔다. 나는 전에도 산에서 공경에 빠진 적이 있었지만 들것과 구조대원과 구급차 같은 비참한 것을 이처럼 가깝게 느껴보기는 처음이었다. 내가 산들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산뿐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비탈 아래를 내려다보면 너무나 무서웠고 위쪽을 쳐다보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양쪽에 호랑이였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축복을 찾는다. 위도 아래도 보지 못한 채 험악한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있는 화강암 봉우리를 골짜기 너머로 바라다보며 고통스럽게 서 있을 때 나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마을 북쪽에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가 있는데 우리가 포트홀이라고 부르는 이 지점에는 에메랄드처럼 맑은 물이 고여서 3m 깊이 웅덩이를 이루고 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최근까지 여름이면 그 웅덩이 옆에 높이 솟아오른 바위 위로 올라가 내 몸을 허공에 던지곤 했다. 무서운 기세로 떨어지는 스릴과 수면에 충돌하는 소리, 얼음처럼 차가운 물의 포옹이 주는 충격. 이런 게 없으면 여름은 완벽하지 않았다. 내게는 2년 전에 그 웅덩이로 뛰어드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다. 그것이 결국 내 마지막 점프가 될 것이다. 정경에는 허리까지 올라오는 물속에 서서 한 손으로는 눈에 차양을 만들고 나를 지켜보는 아내의 뒷모습이 찍혀있다. 아내는 이 의식을 좋게 생각한 적이 없다. 대부분 사춘기가 지나면 그런 놀이를 그만둔다. 그런데 나는 어른이 된 뒤에도 검은 바위를 힘껏 내달려 웅덩이로 뛰어들곤 했다. 반쯤 내려온 내 모습이 검은 바위를 배경으로 하얗게 찍혀있다. 내 머리 위의 바위에는 내가 방금 남겨놓은 젖은 발자국이 보인다. 내 발바닥을 향해 돌진해오는 물의 눈길에 고정시키고 있는 나는 행복감과 두려움과
생기에 넘쳐 있다. 우리는 모두 떨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두 높은 곳에서 떨어져 깊은 곳을 향해 한창 하강하고 있는 중이다. 그 높은 곳은 이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만 남아있고 어른거리는 수면 아래에 언뜻 보이는 심연이 어떤 곳인지는 그저 상상할 수밖에 없다.